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이 두산중공업 주주분들에게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리고 현 시점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상반기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이 호재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이건데, 프랑스에서 현재 이 원자로 불량 사태 때문에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한두 기가 아니라 무려 지금 5기가 원전이 가동이 중단된 상태인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 나라에서 이 원전 5기가 동시에 중단이 된다는 거는 시공상에 어떤 굉장한 이 큰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른 부분도 아니고 바로 이 원자로 용접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왜 프랑스 얘기를 하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아마 원전 관련주로서 이 두산중공업을 매수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올해 가장 큰 재료 중에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체코에 대한 원전 수주가 있고, 두 번째로 폴란드에 대한 원전 수주 기대감이 있죠. 근데 이 두 나라 모두 경쟁자가 지금 어떻게 돼요? 체코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 프랑스가 있죠. 그리고 폴란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미국, 프랑스가 이 두 나라의 원전 수주에 대해서 지금 3파전을 벌이고 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프랑스 내부에서 자국의 원전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은요, 이 체코와 폴란드가 봤을 때 충분히 앞으로의 이 원전 수주전에서 프랑스를 배제할 수 있는,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우리나라와 미국에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시장에서도 호재로 이제 작용을 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 체코 같은 경우에는 원전 수주가 어느 정도 이 진행 단계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어떤 협력 관계를 이룰 수는 없지만, 이 폴란드 원전 수주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작년 5월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원전 사업에 대해서 서로 협력을 하자, 앞으로 이 해외 수주권에 대해서 협력을 하자고 정식 합의를 본 상태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이슈로 인해서 이 프랑스를 배제를 하고 이 폴란드라는 국가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중에 어떤 국가를 선택을 하든, 이 한국과 미국은 서로 협력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우리나라가 이 폴란드 원전 수주에 참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올해 일단 가장 큰 재료인 이 체코와 폴란드 원전 수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최종 계약을 따낼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고,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이 코스피 지수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섹터에 비해서 이 두산중공업이 상당히 지금 주가 방어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국내 제약바이오 섹터라든지, 그 다음에 게임 관련주, 뭐 NFT나 메타버스 같은 이런 섹터들이 지수의 하락에 의해서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나마 이 두산중공업을 포함한 이 원전 관련주들은 주가 방어를 굉장히 잘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디테일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용접 결함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이 5개의 원자로가 현재 모두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서 결함 보수를 진행하게 되면 이 관련 원전의 가동 중지 기간이 길어지고, 이미 부채가 많은 이 EDF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EDF는 바로 프랑스 전력공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EDF가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과 함께 체코, 폴란드에 원전 수주전을 하고 있는 이 기관이 바로 프랑스 전력공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이 아래쪽에 보시면 플라망빌 원전단지에 짓는 차세대 이 유럽형 가압경수로 완공도 또다시 늦춰졌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여기에 대한 지연으로 인한 이 손해가 발생이 무려 4천억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EDF에 엄청난 부담이 실려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체코, 폴란드의 이 원전 수주 3파전에서 그렇게 큰 힘을 내지 못하고 이 국가들에서부터 신뢰를 이미 잃은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프랑스의 EDF 관련된 최신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건데,
바로 오늘부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중동 3개국으로 순방을 떠났죠. 그래서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 외교에 돌입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두바이를 포함해서 사우디, 이집트를 방문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바로 뭐죠? 수소예요. 수소하면 이 두산중공업 주주분들이 떠올리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수소 터빈이죠. 물론 이 수소 터빈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 이 수소라는 게 결국에는 탄소 중립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될 텐데, 그 중에서도 수소 터빈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두산중공업이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이슈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호재로 인식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체크를 해 놓으시라는 거고, 사실은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이 수소가 아니라 바로 원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장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컨텐츠를 보셔도 뭐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를 보셔도 혹은 커뮤니티를 보셔도 이 중동 3개국 순방과 원전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여기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팁을 드릴게요. 일단 이 아래쪽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두바이고 사우디, 그 다음에 이집트, 이 순으로 이제 이동을 한다고 돼 있죠.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이 사우디예요. 왜냐면 앞으로 이 순방 일정에 따라서 이 두산중공업의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의 주가도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이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주주 여러분들도 약간은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동안에 체코, 폴란드, 그리고 이집트까지 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아보셨겠지만, 사우디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은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 밑작업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 아래쪽을 한번 보시면 바로 이 내용이 나와 있죠.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지난주에 사우디를 방문한 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우디의 이 에너지부 장관과 이미 회담을 진행을 한 상태고,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대형 원전 수주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이 의지를 표명했다고 돼 있어요. 한마디로 사우디의 에너지부 장관과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돼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일주일 만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우디를 방문을 하면서 과연 어떤 식으로의 양국 간의 계약 얘기가 나올지,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대형 원전에 대한 이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 뉴스를 보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면 이미 그때는 늦을 수도 있다. 특히 이 단타 목적으로 이 두산중공업을 보시는 분들은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 이미 매수를 해놓은 상태에서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마음 편하게 지켜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아래에 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사우디의 에너지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수출형 원전인 APR 1400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석유뿐만 아니라 원자력 같은 이 에너지 전 분야에 걸쳐서 앞으로 우리나라와 협력을 지속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원자력 같은 원전뿐만 아니라 앞으로 두산중공업이 잘하는 여러 친환경 이 재생 발전 산업들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앞으로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올해 상반기는 정말 이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재료가 넘치는 한 해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우디 다음에 방문하는 나라가 바로 이집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내용도 가장 최근에 나온 소식인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이집트 방문 목적이 바로 이 원전에 대한 세일즈가 주요 목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집트를 방문해서 20일이라고 되어 있고 비즈니스 협정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형태로든 이 오피셜 기사가 나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먼저 정보를 취득하는 이런 습관을 들이셔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종목에서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거죠. 이집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이집트 엘다바 원전이 가장 앞으로 남아있는 큰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체코, 폴란드에 이어서 이 엘다바 원전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이거죠. 바로 단독 협상 대상자다. 지금 체코, 폴란드처럼 미국이나 프랑스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한수원이 단독으로 현재 협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수주는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 멜다바 원전에 대한 계약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전까지는 이 조단위 사업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지 나와 있죠. 바로 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쉽게 말해서 엘다바 원전 사업의 전체 규모가 대략적으로 35조라고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이번에 이 한수원이 단독으로 협상하고 있는 이 2차 개통 사업 참여가 이 전체 사업 규모 중에 5%에서 10%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최소한 1.5조에서 3조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대한 수혜는 마찬가지로 이 두산중공업을 포함한 이 우리나라의 원전 관련 기업들이, 특히 이 기자재를 생산하는 이 기업들이 수혜를 받겠죠. 그래서 이런 계약 규모의 어느 정도 추정치까지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셔야 주가가 단순하게 지수 하락이나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하락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버텨내실 수 있는 이런 정석적인 투자 습관을 기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차트만을 보고 이 차트 분석을 통해서 매수 매도를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이 차트와 함께 항상 정보가 동반이 돼야만 이 시장에서 항상 이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최근에 제 개인 번호로 이제 여러분들이 문자를 주시는 내용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현재 두산중공업이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처음 유상증자를 겪다 보니까 이 유상증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주인수권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한마디로 A부터 Z까지 전부 다 알려달라고 이제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예를 들면 신주인수권을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갖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부터 해서 가장 기초적인 이런 내용부터 어느 정도 전문가적인 이런 견해가 필요한, 즉 언제까지 이 주식을 홀딩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까지 문의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답장을 드리긴 했지만,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유상증자와 신주인수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해야 될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내용을 전부 다 담아서 이 자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이 궁금한 걸 다 해결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가 직접 정리를 다 끝냈고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제 번호 010-5826에 여기 써놓을게요. 4556으로, 이게 제 번호인데 이쪽으로 숫자 7이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직접 작성한 이 내용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제가 유상증자 관련해서 정리된 이 자료들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때 자료 받으신 분들도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자료에 추가적으로 기입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 번호 010-5826에 4556으로 숫자 7이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문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낼 때도 무료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장 드릴 때도 무료이기 때문에 전혀 저에게 어떤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전혀 없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아무리 늦어도 3시간 안에는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이 두산중공업 관련해서 앞으로 1월부터 4월까지 어떤 식의 이 중요한 이슈들이 남아있는지, 이 중에서는 당연히 이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은 이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제가 전부 다 정리를 해놨는데, 중요한 거는 이 1월부터 3월까지 가장 큰 이벤트가 남아있죠. 바로 이 3월에 대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어떤 이슈들이 앞으로 이 두산중공업의 주가를 위아래로 흔들지 제가 전부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도요, 마찬가지로 제 번호 010-5826에 4556으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마찬가지로 무료로 전부 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영상을 통해서 정말 입버릇처럼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가지고 계셔야 우리나라 같은 이 정보의 불균형 속에서 세력만 이런 정보를 통해서 개미털기와 동시에 다시 급등을 만드는 이런 장난질을 칠 수가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이 개미 투자자들도 이런 데 당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 자료들 만들고 공유해 드리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전부 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